백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이기는 습관. 안녕하세요, 백만대군 주식TV입니다.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 어디쯤에 구독 버튼이 있겠죠.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면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후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또 궁금하신 종목들은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비트9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트9은 국내에서 유일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업체입니다. 일단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록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이다, 빠르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맨날 그 성장주 가치주 하는데 가치주나 성장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결론은 실적이 깡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야 성장을 하니까 매출이 점점 늘고 하니까 성장주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낮으면, 그쵸? 그렇게 되면 가치주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부류인데, 기본은 실적이다. 실적이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에서는 실적이 깡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트9, 지난번에 제가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관련주로서 볼만한, 그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볼만한 그런 종목 두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가 LG이노텍이고 하나가 비트9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트9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상장주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 인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크래프톤 인기 많았습니다. 근데 상장 이후에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상장 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평가가 되죠. 그리고 주식을 가치 있게 좀 비싸게 팔면 팔수록, 상장을 시킬수록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비율로 떼기 때문에 더 많이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좀 높게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밴드가 상단, 하단, 중단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상단 부근에서 측정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따상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좀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9은 그만큼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따상이 쭉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또 조정을 받았죠. 지금 두 번째 2거래일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평가고요. 2만원대, 21,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신규 상장주라 이거 불안하지 않냐, 보호에서 풀리지 않냐, 크래프톤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트9은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9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떤 회사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9 2.8조 경쟁사, 처리 속도 압도하다. 압도를 한답니다. 경쟁사를. 글로벌 경쟁사죠. 그래서 세계 최초 유일 기술력 부각, 이런 이제 기사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거 예전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 SDI, SK하이닉스, 엔텔, 에릭슨 등 여기서 이제 실적을 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발생한 그런 이력이 있고, 이 부분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만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요런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9은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업체다. 주요 사업 영역은 그래프DB 제품 라이선스 공급과 그래프DB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이다. 비트9은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내 유일하게 그래프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DBMS라는 겁니다. 그래서 DBMS
라는 것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했다. 이게 좀 이 회사가 하는 일이다. 이거를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뭐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일단 중요한 거.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이제 활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거랍니다. AWS, 구글, 메타, MS 등 글로벌 대기업이 이미 해당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블록형이라고 하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박스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그 함수를 해서 뭐 결정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처리를 할 때 느리다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여기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요 이제 그래프라는 것은 이게 중심에 하나가 있으면 선으로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직관적이라는 거죠. 보기도 편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이것만 보세요.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최근 뭐 여기 부분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부분 보죠. 그 글로벌 1위 기업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의 빠른 기술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단 삼성, SDI, SK 하이닉스 뭐 이런 인텔, 에릭슨, 뭐 캐나다 국방부 뭐 이런 데다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승격이 조만간 또 예상이 된다고 하고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이 되면은 글로벌 기업과 많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종기업 나스닥 상장사인 몽고디비 시가총액이 39조 원으로 주가 매출 비율이 40배 전후라고 하고 PSR이 보통 이제 30-40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BT9의 아젠스 그래프는 네오4j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10배 에서 20배 또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우 좋다. 제품이 매우 좋다. 이 정도만 이제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도 월등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를 봤는데 왜 이게 지금 저평가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깡패예요. 일단은 뭐 실적 발표가 의무는 아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나중에 전화하라고 해서 제가 실적 발표 일정이 예정일이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좀 올려드리고요. 실적 뭐 실적 매우 좋으면은 공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에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작년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적자였다가 이런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의 업체 장점이 뭐냐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없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어떠한 제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높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기술력만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트9이 그만큼 시장 선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9억, 그리고 올해 66억, 내년에 145억 이렇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숫자만 보면 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 해가지고 무려 51%입니다. 51%라고 한다면은 거의 코로나 막 팬데믹 사태 일어날 때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뭐 하면서 나왔던 시젠이나 뭐 이런 이제 종목이 나왔던 그런 영업이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EPS가 요때 그 추정치로 보시면 지금 2023년에 EPS가 예상 EPS가 1082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PER도 이런 이제 기술주가 14배밖에 안 되잖아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82 여기서 이제 다른 그 멀티플 안 주고 지금 이게 비트라인이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업체인데 이 보시면 같은 업종 코스피의 PER은 10배, 코스닥은 20배네요. 20배. 그쵸? 20배 정도 준다고 하면은 지금 EPS 얼마예요? 예상 EPS가 네? 1082원이라고 쳤을 때
20배만 줘도요 21,000원이거든요. 21,000원? 21,000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얼마죠? 21,000원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과 그런 걸 따졌을 때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고 보면은 21,000원이나 뭐 2만원이나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21,000원 뭐 접어보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1,000원까지는 간단하게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코스닥의 그 가치로만 딱 올라왔다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조정을 받고 근데 지금 뭐 이 20배가 아니라 이 기술력을 봤을 때 멀티플을 제가 얼마나 줄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비교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주들은 20배가 아니죠. 뭐 50배, 100배를 주기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1,000원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바라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40배 정도를 준다고 하면 40배 정도도 저는 굉장히 좀 적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 1082원 40배 주면 43,000원 정도까지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4만원 정도로 접어보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넘는 그런 목표가를 잡아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나인 그 차트 분석만 해봐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반면에 이 상단은 추세가 뭐 어쨌든 꺾인 것도 아니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서 누군가 계속 비싸게 하락하면 비싸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번 이제 여기에 한번 꺾이고 나서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보호에서 풀린 물량도 있을 거고 이때 다른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왔는데 메타버스 그때 아마 관련주들 좀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있거든요. 거래량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목해볼 만한 타이밍이고 단기적으로 단타로만 해도 21,000원,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2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그런 PER 수준만 가도 21,000원입니다. 21,000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정치 나와 있는 대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추정치 나와 있는 거, 지금 추정치 나와 있는 게 계약이 안 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배 정도는 PER 20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급은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아요. 이런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세계적인 회사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나 우리가 뭐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애플도 그렇지만은 모든 대부분의 이제 그 빅테크들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업체들과 또 기술력과 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 기술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 실적이 깡패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비트나인 4357-889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업계 1위 회사보다 10배 빠른 처리 속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코스닥 PER인 20배보다 낮은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한 PER 40배 멀티플 40배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2배 이상 볼 수 있겠고 최소 주가가
21,000원은 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은 21,000원은 그냥 넘는다. 그리고 최소 기술적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폭만으로도 21,000원은 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떨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종목을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밀려서 또는 주가가 뭐 다른 이제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밀리면 땡큐죠, 땡큐. 그때는 거의 그냥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식담보대출도 받아가지고 무리한 대출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도전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나인 같은 종목이 텐베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텐베거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2배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내용 남겨주시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그걸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또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